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엔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 나스닥 상장사 그로스 헙 이쪽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삼각합병으로 우회 상장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엔캠이 하는 그런 유사한 형식으로 엔캠이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기대는 존재하지만 불확실한 면이 꽤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더 그로스 헙 도대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 이거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엔캠이 결국 그로스 헙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는 격인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는지 여부를 면밀히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엔캠 외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 수 있는 거는 승부를 좀 걸어보시라고 승부주를 말씀드리니까 꼭 승부를 거셔서 수익 한번 크게 내보시는 그런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엔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과 끝까지 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엔캠이 굉장히 급등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그 변동기의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텔방에서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엔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꼭 그렇게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네, 문자 꼭 주세요. 네. 자, 지금 더 그로스 허브와 삼각 합병입니다. 이 구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고 그거는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 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엔캠이 85% TGHL 지분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예. 결국 이제 TGHL은 엔캠 아메리카 지분을 100%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주식 교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삼각합병이고 이게요. 물론 잘만 되면 TGHL로부터 자금 조달을 엔캠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캠은 나스닥의 우회 상장을 하는 격이 된다. 이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TGHL이 여하튼 지금 상장 폐지 건 때문에 지금 청문을 요청을 해서 청문 요청을 한 그런 결과가 나오려면 수주 내지 수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긍정적인 상황이 나와야 돼요. TGHL이 만약에 상폐당하면은 계약은 없었던 일로 되는 겁니다.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엔캠으로서 주주로서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TGHL이 무슨 회사냐 이거 어떻게 된 회사냐 여러분도 상장 폐지 지금 현재 그 이의 신청이죠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는 그걸 한 상태인데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최근 주가 패턴을 보면은 엔캠 우회 상장권의 재료가 나오면서 크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7월 17일 금요일 날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는 무려 31%나 다시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자리 근처 비슷하게 이제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엔캠 같은 경우는 KRX 시장에서 9.5% 올랐다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5.61%로 상승폭이 좀 더 둔화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근데 이거는 미국 나스닥 시장의 금요일치를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더 그로스 허브 TGHL의 금요일날 급락 패턴이 엔캠에 다음 주 초반에 영향을 안 줄 수 없거든요. 그죠? 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지금 뭐 한 주당 가격이 1.04달러에 불과합니다. 시총이 얼마 안 돼요. 2.6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한 4천억 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상패권에 지금 현재 직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지금 실적이 뭐 마이너스입니다. 네, 실적이 마이너스죠. 일단 상장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근데 이거 믿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죠? 재무 분석 좀 보시면
쭉 나오죠. 영업 손실이 계속 나고 있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라는 게 그 회사의 자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 총계가. 네. 자, 이런 상태예요. 자본의 잠식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런 회사가 이게 상장이 유지가 될까?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그 건과 관련해서 그 6월 10일에 기사가 하나 이제 나온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영문으로 나왔던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 막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한번 나왔던 아티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아마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는 청문회 패널에 심리를 요청을 할 계획이다. 요청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가 요청이 돼서 이게 그 상장 유죄라 그런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지금 당장은 몰라요. 수주 내지 수개월 걸리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미래 예측에 대해서 전망하는 그런 건에 대한 글들을 보면 approximate 추정한다, 뭐 믿는다, 희망한다, 기대한다, 뭐 이런 유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확실함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현재 이러한 더 그로스 허브를 이용을 해서 과연 자금을 획득을 할 수 있을런지 자 그거 미지수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아티클을 좀 보면은 TGHL을 통해서 2억 달러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뭐 상폐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100% 믿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급락하는 파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죠. 오랜만에 이제 호재 나와서 좋고 자금 조달 청실화가 나왔다 싶었는데 내용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 동향 보면은 좋지 않고요, 그죠? 공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248만 주대에서 놀고 있고 이거는 7월 14일까지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우리가 모르죠. 7월 15일하고 16일이 이제 공매 잔고도 변화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자금 조달을 그렇게 해서 할 것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만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체크를 뭐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엔캠으로서는 상패되면은 이제 없던 일이 돼버리니까 뭐 손해날 일은 없죠. 하지만 이런 측의 그 주주한테 신뢰를 주지 않는 그런 건의 행위를 하는 것은 주가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나스닥사에 우회 상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데 그러진 못한단 말이죠. 하지만 일단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급락이 연속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여하튼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한 재료가 이제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제가 좀 챙겨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엔캠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고요. 무료 텔방에 꼭 들어오세요. 엔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사인과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던 재료보다는 낫긴 난데 지금 실상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꼭 문자를 주셔서 같이 대화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자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승부주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그 적합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그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두 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의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은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두 달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